그 제부시킨이 나이가 45살이고 독신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년의 정서가다. 근데 이제 자기 직업에 되게 자부심이 큽니다. 그 정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저는 아깝기도 말을 할 줄 알았다면,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아마 자기 직업에 되게 그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깝기는 정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틀비, 그러니까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가 나온 것이 185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스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게 1845년에 써서 46년에 발표한 건데, 그 다음에 41년, 2년에 나온 고골의 코하고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약간은 이제 이것도 음화와 양화? 양화와 음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필경사 바틀비는 굉장히 조용하고 젊고, 말이 없고 차분하고 이제 이런 말하자면 뉴욕의 월스트리트 스타일의 독특한 괴짜 필경사고, 마카르 제부시키는 이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의 19세기 중반 스타일의 이제 그 필경사,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엮어서 아까끼 이 마카르 제부시킨 그 다음에 바틀비까지, 그럼 뭐 에세이로 재미있겠죠. 아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정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도 없을 건데 말이죠.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 바르바라가 답장 잘 안 해줍니다. 그나마도 답장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마카르 제부시킨이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뭘까? 편지 쓰기에 몰입하는 이유는 뭘까? 심지어 출근을 해야 되는데 편지를 쓴다고 출근 시간에 늦을 지각을 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런 정서가 필경사 관리의 정체성 너머의 어떤 것, 이런 걸 이제 탐한다는 거. 잘 쓰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말로 된 어? 나의 글을 쓰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제 문장인데, 서경준 선생님 번역으로 그대로 읽으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때 그 일이 정서를 말하는데요. 그것도 나름대로 노동이고 저도 땀을 흘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서를 하는 게 대체 뭐가 어떻다고 그런단 말입니까? 정서를 하는 게 무슨 죄라도 된단 말입니까? 책 정서나 하는 주제. 이게 단어가 삐레삐사찌 삐레삐스바찌입니다. 거기다 쌀을 붙이면 서로 쓴다 이렇게 돼가지고 서신교환을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혹시 러시아어 논문과 학생들이 들을까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쎄아가 붙으면 자동사화 되는 것도 있지만 상호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서 그렇고요. 저 쥐새끼 같은 친구는 요거 이제 끄리싸 생쥐, 저 쥐새끼 같은 친구는 정서나 해먹고 살아, 이런 말을 이제 제부심이 상상하는 거죠. 제가 무슨 부끄러운 짓이라도 하고 있나요? 제 서류는 정확하고 훌륭하고 보기 좋기 때문에 각하께서도 만족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서류를 정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자부심이 커요. 물론 문장력은 없습니다. 그놈의 저주받을 문장력을 타고나지 못한 것은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바로 그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당신께 쓰는 이 편지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장력이라고 번역한 게 슬로그라는 단어인데, 전 좀 문체라고 번역하고 싶은 욕구를 엄청나게 느낍니다. 근데 문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스틸. 그러니까 그게 뭐야? 스타일의 이제 러시아식 발음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서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인용문인데, 일단 저는 정서가 주제, 예쁘게 쓰면 되는데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문체까지 탐한다라는 거, 일단 그런 미학적 욕망을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가 없어갖고 승진을 못한다고 투덜대는 거 보면은 세속적인 야망으로부터 딱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글도 쓰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이거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깝기야말로 정신승리 갑, 자존감 갑인데, 제부시키는 어쩌면 우리 이제 진일보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문학사적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그 태도, 입장을 놓고 보면은 제부시키는 오히려 하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욕망은 모두 다 타자와의 관계, 즉 타자의 말과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이 눈도 가리고 귀도 이렇게 닫고, 혹은 그렇게 닫힌 채로 이제 살았던 아깝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다친 채로 살았다 해야지 이제 아깝기가 하등한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부시끼는 그거보다 이제 고등한 거고, 제부시끼니 세계의 세상의 소리와 이렇게 예민한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dun관이 소설 속에 나와서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런 예민함과 민감함은 누구의 전유물이다? 우리 시대의 영웅처럼 뭐 귀족, 젊은이, 지식인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지, 여기서 좀 늙은이, 하급관리, 가난한 놈 뭐 이런 거에 전유물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자의식의 출현이다. 구dun관도 미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고골이 광일일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소설도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발상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쓰지 못한 게 좀 그거를 좋아하는 거, 이제 독자로서, 저 같은 독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구dun관, 하급 관리도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다. 이거고, 바진의 메모 중에서 라즈지니의 다스타옙스코버 이즈 고골야 리치너스 이스 하락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격에서 개성의 탄생이죠. 다시 도스옙스키에서 고골로의 탄생은 성격에서 인간의 탄생이다 혹은 개성의 탄생이다. 여기서 이제 성격은 타입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릴 때 이 문장을 봤을 때는 20, 30대 때, 30은 어리진 않지만 봤을 때 이 문장은 결별로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고골의 주인공은 성격, 캐릭터 타입이고, 도스옙스키의 주인공은 리치너지, 인디비주얼러티, 어떤 개성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는 되게 상반되는 것처럼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라슈지엔이의 탄생이거든요. 뭐로부터 뭐가 나왔으니까. 진짜 그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이 도스옙스키가 한 말이라고 전해지는 말인데, 거기서 동사가 불실리 is, 우리가 이걸로부터 나왔다는데, 이제 그것도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이 분석합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 안녕, 너와 나는 질이 달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태생적으로 그만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골의 인형 같은 이런 관리, 근데 사실 인형 같다기보다 인형 관리 꼭두각시요. 그 관리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이는 관리라고 하는 게 좋겠죠. 혹은 작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고, 그런 관리가 없었다면 도스옙스키의 이런 자의식 과잉에다가 수다스러운 관리도 물론 이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무입세 브이슐리, 이걸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무입세 브이슐리 이즈 고골 랩스코이 꼬이 시녜리.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 강의를 해보면은, 제가 지금 강의실 대면 강의를 이번 주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더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휴대폰 앞에 손자 떠드는 것보다, 그 다음에 줌 화면에서 여러분 얼굴과 이렇게 이름을 보고 떠드는 것보다, 이렇게 강의실에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곧 익숙해지겠죠. 근데 이것저것 다 좋습니다. 다 괜찮은 생존 방식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주인공이 작가 혹은 화자에게 발목 잡힌 이런 타입, 캐릭터, 성격 유형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개성 인간이 되었다. 개성을 지닌 인간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도스옙스키 창작의 핵심인데, 바로 첫 작품인 가난한 사람들에서 시작됐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편지라는 장르인데, 아깝기가 집착한 대상은 물건이잖아요. 외투. 근데 제부시킨이 집착한 대상은 뭐다? 사람이다. 인간이다. 더군다나 자기가 연모하는 젊은 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 혹은 타자, 청자가 설정됐기 때문에 말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르바라는 처음에는 되게 많이 그랬고, 이제 나중에 조금 빈도가, 그 다음에 강도가 약해지긴 하지만, 제부시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화답을 해주고, 그래서 러시아어로 그거 되게 짧은데 나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쁘게 좀 나쁜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어요. 어쩌라고 이런 말, 누이슈도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아이고, 우리 애가 토마토를 여기다 막 흘려놨네. 예,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니까 바르바라가, 그게 이제 제부시킨의 글쓰기에 나아가서 제부시킨의 삶에 자극제가 된다. 그래서 사실 바르바라하고 제부시킨 되게 가까이 사는데, 엊그제 뭐 한여편에, 뭐 페도라 편에, 혹은
살도니 하녀들 이름 되게 웃겨요. 하녀들 이름이 감상주의 무슨 전원 소설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작품들을 읽진 않았고 이제 레퍼런스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폴과 비르지니 이런 계열의 이제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이제 소설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하녀의 이름으로 쓰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 가까운 거리에 사는데도 굳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는 내 내면에 있는 섬세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글을 쓰는 와중에 나 자신을 더 알아가고 싶고 내 세계, 나를 둘러싼 이러한 세계가 나의 세계, 내 안의 세계도 그렇고 나를 둘러싼 바깥의 세계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탐구하고 싶고 이런 거를 이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편지에서는 문체가 어느 정도 나온다. 요게 9월 30일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르바라가 이제 너 안녕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에서 그러고 이제 제부시키니 바로 직후에 이 마지막 편지를 쓴 걸로 이렇게 됐는데 여주가 이제 떠나요. 바르바라가. 근데 이제 떠나는 여인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거기 가서도 편지를 써달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이거는 진짜 이제 떠나는 여인에 대한 중년 남성의 절규라기보다는 물론 그렇지만 플러스 자기의 유일한 독자, 청자를 잃어버리게 된 작가, 화자의 단말마의 비명처럼 들리기도 한다. 비명처럼 들리기도 한다. 자, 갑자기 떠난다니 이게 마지막 편지라니 그럴 수가요. 이러다가 쓰겠다고 당신도 거기 가서 쓰시라고 그 말이 되냐? 옛날 남자친구한테 시집 가가지고 편지 쓰는 게. 물론 이제 쿨하게 그 외국처럼 그렇게 하면 좋죠. 네. 전 남편이랑 현 남편이랑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갖고 이렇게 밥도 먹고 이러면 좋긴 하죠. 이제 제게도 좋은 문장력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체, 자기만의 어떤 슬로크, 문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소중하니요. 이 문체 따위가 무슨 일이, 무슨 말을 쓰고, 이 문체 따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쓴 것을 다시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문장을 고치지도 않겠다. 그냥 오로지 뭔가를 쓰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 왜 바르바라가 떠나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당신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얘기를 쓰려고요. 사랑하는요. 소중한 내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호칭으로 부르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글쓰기인 거죠. 끝나지 않는 글쓰기고 이게 뭡니까?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그 마지막하고도 되게 유사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가난한 사람들 제목을 보면 핵심이 가난과 인간이다. 바로 실존으로서의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거는 단순히 돈이 없다 혹은 부족하다라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을 넘어서 그다음 일시적으로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너무 싫어. 이런 일시적인 상태, 기분 상태 를 넘어서서 숫자 하나의 실존이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했는데 인간이 복수형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난한 인간들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왠지 더 푸어, 더 미저러블 이런 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것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인류학적으로 느껴지고 근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정겹고 다정하고 이제 그 제목 자체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좀 풍긴다는 그런 생각이 풍겼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다 잘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누구 하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어떤 집단만 가난한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만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혹은 어떤 집단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나만 혹은 우리 집단만 이렇게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뭐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온난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20대 초중반의 청년이 가졌다라는 것이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 문제의식 자체가 일단 다르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성공한 스토리예요. 계속 말하지만 실패했을 수도 있는데 그 길로 가서 도스옙스키는 그 길로 가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도스옙스키식의 이런 어떤 촌스러운 오지랖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신경 많이 쓰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지금 말을 했는데 이걸 이런 전 근대적인 싸구려 동정, 연민 막 이런 걸로 봐야 될까? 우리가 장애인이나 난 뭐라 불러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 마음을